스펙 없는 사람들이 취업하는 방법.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 면접 때 지원 동기로 그쵸? 그대로 읊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무스펙이었어요. 스펙이 어. 아무것도 없었다. 세 가지의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 바로 해볼 수 있다 이거는. 지금쯤이라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청춘이다. 도태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내가 응. 사실 언니 회사에 지원을 했었지만 2번이나 서류 탈락을 했었거든. 진짜? 정말 정답지가 하나 있어.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좀 짬처리가 필요한 것들은 후배들한테 넘긴다. 워라벨 박살, 워라벨 극강. 실제로 워라벨은 박살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몰카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추입니다. 오늘은요, 문과생들의 희망, 여의도 카드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나영 언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는 여의도 금융권 마케터 직장인 정나연입니다. 문과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고임금 함이면서도 고임금 맞아요. 네네. 이런 말 할 수 있는 직장이 진짜 금융권이니까 아무래도 또 마케팅이란 재밌는 업무, 특히 그리고 카드사 중에서도 또 브랜딩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모두가 예측하는 그것일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절대 회사명을 밝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언니를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부러운 커리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 언니의 이제 취업 얘기를 들려드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기에는 되게 정석 코스를 밟아왔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조금 이력을 나열해보자면 저희 대학교는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4년제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대학생 인턴으로 한 2개월 정도 2개월 경험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언니랑 나랑 만났었잖아. 아, 그렇죠. 맞아요. 내가 언니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아모레부터였는데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에서 한 2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나서 아모레퍼시픽에서도 계속 연장 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거기서 한 1년 정도 같이 취준을 병행하면서 뭐 취업 준비를 하다가 맞아. 결국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성공적인 취업을 하게 됐다. 그치.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언니가 그때도 카드사 가고 싶다 했었어. 나. 저는 원픽이 항상 카드사였기 때문에 언니가 카드사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카드사? 좀 되게 낯선 조합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저는 이거는 많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랑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다니면서 오히려 더 카드사에 대한 니즈가 좀 뚜렷해졌었어요. 화장품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 뷰티업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되게 마케팅이라는 것은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비의 접점들을 찾아내서 그것들과 연계된 마케팅들을 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인데 제조업은 되게 한정되어 있는 하나의 제품 분에만 맞아. 조금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곳을 가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마케팅을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좀 마케팅의 확장성에 있어서 카드사가 니즈가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소비라는 영역은 어떤 공간에서도 정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비의 접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를 생각했을 때 카드사라는 게 딱 떠올랐어요. 와, 이거 거의 뭐 면접 때 지원 동기로 그쵸? 그대로 읊어도 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원 동기에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썼고 근데 저는 진짜 많은 취준생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자기가 진짜 거기를 왜 가고 싶은지가 좀 명확하고 뚜렷해야지 실제로 면접관을 설득시키는 것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이런 논리 구조가 없이 그냥 뭔가 그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이나 브랜딩 활동이 너무 멋져 보여서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조금 설득력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맞아. 근데 이게 셀프로 가스라이팅 해야 돼. 너무 맞는 말인데요? 그렇게 믿어야 돼. 네. 그렇게 내가 진짜 이래서 이 회사를 가고 싶다고 내 스스로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나는 실제로 사실 나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면접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효심 어필. 맞아. 그 당시에 나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방송 가고 싶다고. 그치. 내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조건. 실제로 믿고서 스스로의 셀프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런 취업 과정 같은 것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색깔로 설득을 시킬 수 없으면 내가 그냥 그 회사가 지정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 그거는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일단 내가 나를 먼저 핏하게 잘 조른 다음에 yes. 면접장에 딱 갔을 때 엄청 유리해지는구나. 그렇죠. 그 기업을 잘 알고 그 기업에 대한 답변들을 이미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그거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그게 되게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맞네. 사실 이게 되게 바이블 같은 건데 모두가 그쵸, 결국에 항상 혼동하는 Yes. 부분인 것 같아. 쉽게 생각하면 약간 소개팅을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소개팅 나가서 뭐 상대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금 거짓말을 좀 쳐야 되잖아요. 맞아. 나 애견녀인 척하고. 상대방의 취향이 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게 맞으면 저 그거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저 그거 경험이 있어요. 저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취업의 모든 과정은 그 기업과 내가 소개팅하는 거고 내가 절대적인 을이다. 따라서 가백에 굉장히 맞춰줘야 한다라는 걸 이제 디폴트 값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럼 언니가 되게 좋은 회사에서 이제 브랜딩 마케팅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 있는 그런 직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야. 언니는 그러면 아주 차곡차곡 스펙을 쌓아와서 정말 그 정석의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언니한테 여기서 반전이 있지. 반전이 있죠. 사실상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 유예 상태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정말로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무스펙이었어요. 스펙이 아무것도 없었다. 언니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마케팅이라는 거는 문과생들이 대학생 때 한 번씩 자기 이력에 한 번씩 넣어봐. 뭐 학회를 하든지 뭐 뭘 해서라도. 근데 그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 하나도 없어. 제가 그래서 저를 설명할 때 산무라고 표현했거든요. 산무. 마케팅과 관련된 3가지의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에 제가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첫 번째, 전공. 전공 그러네. 정치외교니까. 보통의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은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뭐 미디어 학부, 그렇지.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런 경영학부. 식으로 언론 학부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는 애시당초 정치외교학과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학 이라는 정말로 정치색이 짙어 보이는 그런 전공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공조차도 마케팅과는 무관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턴 경험이 없었다. 인턴 경험 없었다. 와, 이거 좀 센데? 그쵸. 대학교 졸업 때까지 인턴 경험이 없었어요. 보통 한 이제 2, 3학년 때 한 번씩 한다는 그 인턴 그쵸, 경험이.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관련된 경험. 예를 들면 뭐 마케터를 지망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 3학년 때부터 대외 활동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쵸. 뭐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진짜 대활동 컬렉터였지. 그쵸. 제가 진짜 민주 보고도 많이 배웠는데 저렇게 하는 애들이 마케터 되는 거고 저렇게 하는 애들이 진짜 취업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산무의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이제 철저히 고민해서 어떻게 했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스펙 없고 대활동 없고 전공 없고. 그리하여 제가 이제 그 꿀팁들을 지금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 이거 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네. 스펙 없는 사람들이 취업하는 방법.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거는 마케팅을 알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는 세팅 값들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인턴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얘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얘를 쓸만하려면 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까를 고민해봤고 그게 바로 저는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여러 가지 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공자도 아닌데 포토샵 툴을 직접 그냥 유튜브에서 보고 배우고 독학을 했구나. 독학을 했어요. 뭐 영상 만드는 것도 프리미어 프로 쓴 적 모르는데 뭐 독학해서 그것도 영상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채널들을 그럼 결국은 운영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배운 포토샵이랑 그렇게 배운 뭐 프리미어 프로 작업 능력들로 이제 뭐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시작하고 블로그 운영하고 뭐 카페 운영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그때 동시에 한 5가지 정도의 채널을 각각의 다른 이제 유형과 주제로 좀 운영을 해왔었고 우와. 한 가지는 뭐 경제라는 주제를 삼아서 경제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오. 경제 블로그를 하나 파고 뭐 마케팅 블로그도 하나 파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우와. 개인 채널은 그냥 사실상 모두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 채널에 이제 더해서 뭔가 패션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해 본다던가 이런 거를 실행을 해봤고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생들, 취준생들이 시도해볼만직하다. 너무 바로 해볼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바로 할 수 있죠. 어. 지금 시대는 또 제가 취준하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되셨다고. 라떼는요 이런 뭐 에픽, 뭐 캡컷 이런 게 없었고 맞아. 정말로 저희는 맥북을 열어서 뚝딱뚝딱 만들었었어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상을 좀 만든다라는 게 굉장한 능력이었죠. 사실 지금에 비하면. 맞아. 지금은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일이 됐는데. 그쵸. 그때 당시에는 조금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서 저는 오히려 그 시절에 제가 그런 거를 택한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여기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한테 약간 추가하자면 좀 AI 툴을 다룰 수 있다든지 너무 클링, 힉스필드 그쵸. 뭐 하다못해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입력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다룰 수 있으면 지금 언니가 했던 그 스펙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독학을 해놓은 케이스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아모레퍼시픽 인턴 했었을 때 당시에 자소서를 좀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4번 항목인가에 되게 SNS 계정을 스스로 활발히 운영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예 문항 자체에 그게 문항 박혀 자체. 있었구나. 그게 인턴 문항 없으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저도 방금 보고 알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때 첫 줄을 적었냐면 저는 5개의 자아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완전 후킹한데? 완전 후킹이죠. 완전 모든 것은 후킹인데? 후킹이고 다 이제 양념을 뿌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만드는 건데 저는 5가지 자아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의 부캐들 본캐, 부캐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콘텐츠 생산자로서 약간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약간 요 정도의 간략한 내용을 넣었는데 저를 뽑아주신 사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에 제가 마지막 최종 면접 때 저와 동시에 2명과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총 3명이서 이제 그 나머지 2분이 아주 경험이 정말 출중했어요. 스펙이 빵빵했구나. 스펙 너무 빵빵했어요. 대학생 인턴 2개월 하는 거에 서점 출판을 뭐 해보시고 와 씨 대박. 정말 대학생이 할 수 없는 또 한 분은 다른 엄청 광고 대행사 같은 곳에서의 인턴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스펙이 붙은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붙게 된 이후에 그게 되게 커 보였대요. 그 SNS 5개를 운영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얘가 운영했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진들이 생각했을 때는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 대학생 인턴이 어떤 기업에 와서 뭔가의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걸 실제로 실행해내는 애여야 된다. 그러네.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그 5개 채널들과 그 약간 그 채널을 운영하는 저의 목적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친구는 뭐라도 실행을 할 것 같은 애다라고 생각해서 내부에서도 좀 말이 많았대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그치. 애들이 있고 무스펙을 뽑자는 무스펙이 게. 있는데 근데 이 무스펙 친구 한번 믿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와, 근데 그럴 것 같아. 되게 대단한 맞아.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여기에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할 수도 있죠. 뭔가 부풀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쵸.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대학생이었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겠다. 근데 얘는 정말 열심히 했네 하는 정말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되게 매력적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 작은 스펙들도 되게 소중하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막 규모가 큰 걸 한다기보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채널들이 대단한 채널 절대 아니었고 인스타그램도 뭐 500명, 뭐 유튜브 채널도 뭐 1000명 안 되는 그런 진짜 작은 숫자였는데 숫자는 잘 안 봤어요. 그때는. 요즘에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요즘 또 몇만 명 돼. 요즘이라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 하에서 운영을 해왔는지를 되게 잘 피력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나 언니 생각입니다. 유튜브 보고 나 유튜브 한 거잖아. 아, 알지? 맞아요. 제가 교환학생 가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언니가 그쵸, 그때 구독자가 한 500명, 600명 예, 됐었나? 예.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뭐 쓰냐, 효과음 어떻게 넣고, 채널은 맞아. 어떻게 하고. 난 언니가 롤모델이었단 맞지, 말이야. 맞지. 어떻게 그렇게 채널을 하냐. 그쵸. 근데 그것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저처럼 중간에
멈춰버리고 현업에 머물러 있게 되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아니 도태라뇨. 아니 도태. 본업을 택한 케이스가 됐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는 다시 역전 현상으로 제가 또 민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대학생 때든 언제든 어렸을 때 뭔가 행동해본 사람들은 현업으로 다시 막 몰입했다가도 언제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맞아. 그렇게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는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며. 너무 많아요. 요즘은 정말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제가 뭐 아모레퍼시픽에서도 한 1년 있었고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도 한 4년 정도가 됐으니까 도합해보면 5년인데 그 안에서도 진짜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뭐 개인의 소셜 활동을 하는 것에 회사에서 전혀 뭔가 특이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멋있다고 칭찬받는 경우도 진짜. 많고 그리고 특히 언니 회사는 진짜 바쁜 회사잖아. 진짜 바쁘죠. 정말 여의도의 등대 같은 그런 꺼지지 곳인데 그 업무의 강도를 이겨내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그쵸. 이게 진짜 이게 청춘이다. 이게 청춘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그쵸. 그 힘이다. 해내야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밀도 높은 레퍼런스를 쌓아서 이제 그것으로 어필을 했다. 내가 사실 언니 회사에 지원을 했었지만 2번이나 서류 탈락을 했었거든. 진짜? 내가 2번이나 떨어졌어. 근데 언니는 무스펙이다. 난 산무다라고 그치. 하고 최종 합격을 한 거고. 그치. 나는 언니가 인정할 정도로 진짜 스펙 컬렉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류 탈락한 거거든. 진짜? 아니 서류도 안 붙여주던데? 근데 진짜 한번 궁금하다. 왜냐면 카드사니까 어떤 거에 약간 주안점을 두고 서류 제출을 했는지가 궁금해. 근데 그래서 난 언니가 후배들을 이제 봤잖아. 그치, 후배들 받고 인턴들 받고 하면서 그분들의 특징, 붙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진짜 정규 사원으로 전환이 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회사든 약간 본질이랑 본업에 대해서는 뚜렷이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카드사이긴 한데 카드업 중에서도 특히나 브랜딩이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회사는 맞거든. 근데 카드의 본질은 카드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멋있어 보여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행사, 뭐 스페이스 관련된 업무들 하고 싶어요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에 대해 잘 모르네. 우리는 결국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치. 카드 본업이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까지 연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랬나 보다. 아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인재를 못 알아본 거야. 저 멋있는 그 콘서트 해보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은 뭐 이제 사람들이 얼추 내 인스타를 보면 그런 느낌이 오는지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카드사에 왜 오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 근데 보통 그러면 카드사에 오고 싶다기보다는 마케팅 브랜딩? 마케팅을 잘하는 곳이 이곳이라서 오고 싶어요. 맞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지원자분들이 모두 자기가 원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회사 자체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1번이다. 1번이지. 참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띵하지? 그치. 그래서 그 산업군을 정한 다음에 그럼 나는 왜 이 산업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나는 탄탄하게 논리구조가 이미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가 뭘 잘하는지 너 알고 있구나 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내가 취준생 때 정말 수많은 회사에 수많은 업종의 마케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직무가 얼마나 많아. 모든 회사에 있잖아. 뭐 카드사 있고 반도체 회사에 있고 콘텐츠 회사에 있고 화장품 회사에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방송국만 붙는 거야.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 맞아. 아니 왜 나타서 똑같이 썼는데 맞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거지. 그치. 내가 그쪽에서 계속 쌓아온 게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산업군의 문제였구나. 그치. 근데 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를 사실상 뭐 취준생들이 하기가 어렵지. 왜냐면 내가 그 현직에 있어 본 것도 아니고 현직자와 대화할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정말 정답지가 하나 있어. 정답지? 첫 번째는 진짜 가장 쉬운 방법. 그 해당 회사에 그냥 홍보 기사 글 같은 걸 보면 돼.
그 회사가 자기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들을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을 수가 없어. 그렇지. PR을 열심히 그치.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회사가 PR한 거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서 다 떠먹여주는 거야. 우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무엇을 할 거예요가 정말 몇 가지 기사들, 아티클들 그들이 정리한 것들,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흐름을. 맞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트라는 다트 처음 들어봐. 진짜 근데 알 거야. DART라고 보통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저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가끔 보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왜냐면 정말로 이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치. 그런 사업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서 내니까 그걸 보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뭐 정기 공시된 보고서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그 사업 보고서에는 약간 작년도 대비해서 뭐 연간 매출이 뭐 이익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한 정말 숫자로 볼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요에 들어가면 정말 얘네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어. 와, 그거 진짜 내가 나를 이렇게 까주는 거네. 바바리맨이네 그냥. 맞아. 왜냐면 모든 기업들은 거짓말을 칠 수는 없어. 그치. 정말로 그 보고서를 위해 엄청난 뭐 노력을 해서 공을 들이고 실제로 그걸 보고 나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니까 거기에 보면 와 얘네들이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해서 뭔가 수익을 이끌어 왔는지도 볼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는 뭔지도 볼 수 있지. 그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 뭐 자소서에 녹여내는 거지. 나 이런 먹거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와, 아니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아. 읽는 사람이. 놀라지.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치. 하지만 알고 보니 회사가 이미 알려줬던 거다. 회사가 알려주는 것을 잘 이용해야 된다. 너무 팁이다 이거. 너무 꿀팁이지.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5개년치를 좀 봐. 와. 근데 그게 광기다 이거는. 광기인데 근데 보통 이제 숫자가 5개년치를 보여줘 들어가면. 그래서 5개년치를 보다 보면 매출액의 추이를 약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봐봐. 우와. 그러면 그 중에서 약간 툭 이렇게 가라앉은 구간이나 훅 뛴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때 뭐가 있었는지, 뭐가 사업적으로 문제가 됐었는지, 혹은 사업적으로 되게 뭔가 성공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 회사에서 그 시점에 분명히 그게 큰 화제가 되었을 거란 있지. 말이야. 모두가 큰일 났다 그치. 하면서 긴축을 하든지 대박 그치. 났다 하면서 인센티브가 막 뿌려지든지. 그치. 근데 그 순간을 취준생이 알고 있다면 거의 뭐 당장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정말 자소서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잖아. 근데 이거의 진가가 진짜 면접 때 발휘된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면접 때 뭔가 좀 심심해진 면접관들이 옛날 이야기 좀 해볼까 이러면서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진짜 가감없이 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고 와. 이거를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그 방향성에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니까 그게 진짜 좋다. 대박.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알았을 거야. 이 언니 일도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만 봐도 지금 취준생 때 이 정도였는데 네. 실제 현업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 내가 본 직장인들 중에 정말 손에 꼽게 열심히 하는 그리고 일을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좀 같은 직장인으로서 그게 부럽기도 하고 그런 태도가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대할 수 있는지도 난 너무 궁금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이 너무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 업무량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혼자서 해내야 하는 약간 커버리지도 되게 넓고 맞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모르면 기가 죽잖아요. 저는 1년차 때부터 4년차 때까지 저의 행동 액션에 대한 기본 값을 약간 세팅을 했었어요. 어떤 기본값이야? 1년차, 2년차 때는 저연차잖아요. 정말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많은 이때는 진짜 그냥 뭐든지 배우자. 가장 많이 배워서 내가 그것을 다 알아야 나도 부끄러움 한 점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절대. 뭐 있는 척하지 말고 절대. 무조건 배우자. 무조건 배우자. 모르면 그 처음에 일을 하다 보면 현업의 용어들도 잘 모르고 미팅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다 이제 알아내려고 한 게 처음에 좀 크다.
오. 1, 2년 차 때는. 그러면 이제 3, 4년 차는? 이제 3, 4년 차 때는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1, 2년 차 때는 아무래도 일단 해보자, 일단 다 배워보자의 스탠스였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기 싫고 굳은 일들도 많고 맞아. 회사 다니다 보면 정말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그렇지. 잡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해냈거든요.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미 일은 거의 다 내가 해봤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구나. 맞아. 그래서 일의 순서를 명확하게 정한다던가 혹은 이제 좀 짬처리가 필요한 것들은 후배들한테 넘긴다. 나영의 후배가 되고 싶지 않아요. 후배 넘긴다던가. 너무 혼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은 언니가 이제 후배들을 이제 정말 수많은 후배들과 인턴들이 언니 밑을 지나갔을 텐데 최악 혹은 최고. 근데 최악은 없었어요. 최악 없었어? 왜냐면 정말로 요즘 친구들은 진짜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고. 기본값이 높구나. 진짜로. 이게 취준이 어려운 이유야 요즘. 그럴 수 있어요. 다 너무 대단해서. 그리고 되게 뭔가 일을 즐기고 재밌어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정말 제 뒤로도 많이 들어와서 근데 뭔가 유독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들에 대한 특징은 있죠. 그러니까 나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 배려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배려가 업무적인 배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나는 알고 있는데 사실 남이 모르는 거면 내가 이해하는 화법으로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봐야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다시 물어보면 나한테는 되게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어떤 뭐 메일 문서를 작성한다던가 보고서표를 작성한다 쳤을 때 이걸 보는 사람이 나와의 정말 똑같은 이해도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 뭘 내가 또 적어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되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요청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뭐 물음표가 머릿속에 엄청 많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언제 하겠다는 거지? 뭐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지? 상대방이 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싹 나열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나 편하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죠. 나는 말했다? 난 줬다? 라는 태도의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힘들지. 힘들죠. 그 사람과 하는 일은 항상 스트레스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회사 안에서의 일은 더군다나 항상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해요. 미팅을 잡았어요. 그럼 미팅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적 없이 미팅 잡는 사람들 있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이건가? 네. 수다쇼 아니잖아. 수다쇼 아니잖아요. 이 회사에서는 일이잖아.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공간인데 일단 만나서 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리 있게 이 메일 한 바닥 안에서 그것도 깔끔하게 이 사람한테 약간 오해를 주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난 언니한테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 그런 막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내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니까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애정을 갖고 쏟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직장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이다. 즐거움은 삶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잖아. 그렇죠. 언니는 내가 봤을 때 전자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사실 즐겁지 않으면 일하기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일이면 진짜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이 진짜 사실은 일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뭐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일을 한다고 그게 다 재밌진 않아요. 맞아. 사실상 그게 진짜 결과물로 보일 때야 말랑말랑하지. 맞아.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다 힘들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맞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약간 나의 생각과 주관을 되게 논리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재밌다고 요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게 내 생각대로 풀려나가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쵸. 건가? 그런 것도 있고 회사라는 곳은 사실 나 혼자 일하는 곳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말 재미만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네. 워라벨 박살 하지만 성장하는 회사. 네. 워라벨 극강 하지만 후퇴하는 회사. 저는
무조건 전자를 전 약간 사주팔자에도 그렇듯 약간 무조건 1등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워라벨이 뭐 박살 나더라도 제가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워라벨은 박살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나는 되게 바쁜 회사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왜냐면 내 회사가 되게 인간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바쁜 회사? 너무 사람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회사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니를 보면서 아 바쁜 회사인데 그 모든 바쁨이 다 생산적일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바쁨은 되게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낸다라는 주의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야. 하지만 또 몰라요. 현업에 와서 먹으면 이거 가지고 이 시간을 쓰고 있다고? 라고 생각할지도. 아, 그치. 근데 우리 회사는 그런 빠른 업무량과 빠른 템포감을 좀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뛰어다니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가면 그 회사 사람들이 저 회사에서 온 애들은 정말 다 뛰어다닌다. 왜 저렇게 뛰어다니냐.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곳도 덜어 있다고 들었어.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까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하는 회사인 건데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냐고. 몰카 같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힘들면 보통 나가 떨어지거나 회사에 불만을 가지기 마련인데 이 회사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런 모습만 보여줘서인 것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즐기는 모습들만 그마저도 보여줘서. 성공적인 브랜딩인가요? 셀프 브랜딩인 거지. 하여튼 근데 회사의 특이한 점으로는 취준했을 때 느꼈던 성격으로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좀 신경을 안 쓴다. 오. 그리고 약간 그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직무의 전환이 되게 빠르고 뭔가 한 친구가 한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없고 되게 만들지도 않는 것 같아. 우리 회사의 특성상.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업무 구조에 유연하게 적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질릴 틈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성공적인 기업 문화의 정착이 아닌가. 근데 또 왜냐면 사람마다 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 한편 난 막 변화하는 거 너무 싫고 변화하면 막 지끈지끈거리고 언제 이걸 또 다시 다 적응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이제 또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가면 되고 약간 이런 이점들이 있지. 하지만 항상 퇴근은 하고 싶은. 퇴근 너무 하고 싶죠. 요즘 최근에 큰 캠페인 하나가 끝나서 정말 퇴근을 잘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 도파민 추구형 인간이어서 일이 많은 회사가 더 좋은 것 같다. 맞아.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렇게 시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쵸. 언니 되게 언니한테 맞는 회사를 잘 갔네요.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취준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 취준생 여러분들, 저는 되돌아보니까요. 그때만큼 저를 잘 알게 됐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 진짜 힘든 거 맞고 사람들이랑 되게 비교하게 되고 저 친구는 저렇게 한 번에 잘 갔는데 나는 왜 계속 서탈할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로 만약에 서탈을 많이 하게 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드림 기업에 내가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거기서 왜 내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이 결국 자기한테 정말 도움되는 방향성으로 이게 표출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스스로를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결국은 된다. 취준하는 과정에서도 재밌는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도 쓰고 뭐 요즘에는 쇼폼 유튜브도 다 만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요즘 뭐 특이하게 이런 방송 직군에서 일하는 현직자가 유튜버도 하고 뭐 카드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인스타도 하고 하니까 이런 채널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분들을 좀 잘 팔로우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스킬업을 해라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가 아주 주옥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화이팅 하고 끝낼까?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